기업 부실 예측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3팀 하프의 노하늘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 정도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기획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앞서서 기업 부실 예측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얻고자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다음으로 저희는 중소기업의 경기 국면별 기업 부실 예측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서 경기 순환 국면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설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기 순환 국면이란 총체적 경제 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기 순환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경기 저점에서 정점까지를 확장기로, 정점에서 저점까지를 수축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조금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한국의 경기 순환 국면을 잠깐 살펴보자면 1970년도부터 지금은 제11 순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가 경기 순환 국면으로 부실을 나눠서 예측하고자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장기는 기업들의 투자, 생산 모두 증가하게 되면서 소비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신용 위험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축기는 투자가 줄고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까지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신용 위험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 국면에 따라 신용 위험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등과 같이 직접적인 금융보다는 은행 대출같이 상대적으로 간접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부 충격과 경기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으로 했을 때 좀 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중소기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원래 업종별로 되게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처리하기에는 프로젝트 기간상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중소기업 벤처부의 기준을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장기업이 아니라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일단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많아서 외감기업으로 선정하였고,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외감기업이 훨씬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기도 하고 잠재 부실 기업의 비중 또한 높아서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타깃값인 부실기업은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을 부실 기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했고요. 일단 데이터 수집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TS2000이라는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에서 가지고 왔고요. 기간은 제8순환기인 2001년부터 제11순환기인 2017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확장기와 수축기는 이렇게 해당 연도별로 나눴는데 보시면은 중간에 빠진 연도가 조금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2001년, 5년, 9년, 11년, 13년, 17년 이거는 두 가지 국면이 한 개의 연도에 두 가지 국면이 혼재된 그런 연도입니다. 이런 연도는 수축기에 넣기도 애매하고 확장기에 넣기도 애매해서 논문을 조금 찾아보니까 기존 논문에서 이러한 경우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 또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기 변수들은 기존 논문들에서 조금 참고를 했는데요. 네, 활동성,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네 가지 분류에 따라서 골고루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일단 데이터 전처리 앞서서 거래소 코드를 조금 검토해 보았는데요. 회사명, 수어, 거래소 코드 두 가지로 회사를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회사명으로 하려고 보다 보니까 같은 회사명에 거래소 코드가 두 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같은 이름만 같은 회사고 다른 회사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구분할 때 거래소 코드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을 추출을 했는데요. 중소기업을 저희가 관측기간 내에 평균 자산 5천억 원 이상은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 기업들은 드랍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수목적 회사들을 제거했는데 특수목적 회사는 보통 투자 같은 거를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 같은 회사들이 되게 많아서 일반적인 기업들이랑 회계가 조금 많이 달라서 얘네들도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자 비용을 대체했습니다. 저희가 이자 부상 배율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자 비용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0이 거의 다 0이 떠가지고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저희가 가져왔던 곳에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 비용에서 이자 비용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을 다시 가져와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변수 생성을 재무비율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하고 하니까 이상치들이 조금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음수값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재무비율을 계산할 때 재무 변수 나누기 변수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모 분자 모두 양수인 경우랑 분모 분자 모두 음수인 경우랑 똑같이 양수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모두 음수일 때 그냥 음수 처리를 해줘 버리면서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 분자 모두 0일 때 낙값이 뜨는 것을 확인하고 0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피니트 값이 나왔는데 분모가 0인데 분자가 양수면은 인피니트 값, 음수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트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를 다른 값으로 넣기에는 너무 애매해서 삭제를 진행했는데 10개, 20개와 같이 그 개수가 적은 거는 로우를 삭제하고 6,000개, 7,000개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이 많은 거는 컬럼 자체를 삭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가 보니까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들어와 있지 않은 거를 확인을 하면은 그거는 다트에서 직접 찾아서 해당 수치로 대체해서 계산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타겟값을 설정하였는데요. 이자 보상 배율이 인피니트 값이나 마이너스 인피니트 값이 뜬 경우에는 다른 값을 삭제하거나 하지 않고 이자 보상 배율 전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1이나 0으로 값을 치환할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정도는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대체한 것이고요. 타깃값을 그래서 3년 연속 1 미만이면 부도 1로 아니면은 부도가 아니다 0으로 분류했습니다. 각 회사의 첫 번째, 두 번째 연도는 기준되는 연도에 전년도, 전전년도 이자 보상 배율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해당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 타겟값이라고 생각하고 드랍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윈저라이징 처리를 해줬는데요. 이게 너무 극단치 값들이 있으면은 모델에서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양극단치 0.05%를 그 평균 안에 있는 값으로 대체해주는 윈저라이징 처리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셋입니다. 최종적으로 결국 데이터셋은 이렇게 나왔고, 확장기와 수축기 모두 부실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트레인 테스트셋은 8대2로 분리하였습니다. 네, 다음 피처 셀렉션입니다. 저희가 앞서 가지고 있던 피처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총 3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리커시브 피처 엘리미네이션, 그 다음은 셀렉트 프롬 모델. 셀렉트 프롬 모델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2가지 사용해서 피처 셀렉션 진행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뮤테이션 임포턴스까지 총 4다음으로 넘겼어요. 총 4가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장기 4개, 그 다음에 그 전에 수축기도 4개가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모델링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저희가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불균형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언더 샘플링 3개, 오버 샘플링 3개, 총 6가지 데이터 샘플링 기법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모델링으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스케일링 진행하고, 교차 검증, 파라미터 조정 다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XGBoost 4가지의 분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결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어큐러시가 아니라 F1 스코어를 한 이유는 불균형이 심각한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어큐러시로 해봤자 그냥 다 부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0.9 나오거든요, 어큐러시가.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거라 2가지 다 F1 스코어를 했고요. 이 위쪽은 데이터 불균형 처리 기법이고, 이 줄은 아까 저희 피처 셀렉션 한 각각 결과고, 그 조합별로 F1 스코어를 다 일단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쭉쭉 보면은 지금 XGBoost가 제일 높았고요, 확장기에도. 네, 그 다음 수축기에도 그 다음 거 보면은 XGBoost가 그나마 제일 높았어요. 그래도 별로 좋지는 않죠, 성능이.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했는데, 그나마 성능이 제일 우수했던 조합으로 확장기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을 했습니다. 최적 파라미터는 저렇게 나왔고, 예측 정확도가 F1 스코어 보시면은 0.656, 그리고 ROC가 0.873인데 보시면은 리콜 값이 조금 높은데 프리시즌 값이 너무 낮아가지고 F1 스코어가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확장기 했으면 수축기도 해보았는데, 수축기도 XGBoost가 나왔고, 예측 데이터 정확도는 이게 조금 더 낮았습니다. F1 스코어가 0.556 정도고, ROC는 0.871, 그리고 얘도 리콜 값이 0.855로 프리시즌 값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A 및 한계 보여드릴게요. 일단 A는 저희가 기업 부실을 예측할 때 거시경제, 그러니까 기업 국면을 활용했다라는 점이 조금 A인 것 같고, 그리고 보면서 같은 피처 셀렉션이나 모델을 사용해도 확장기가 조금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예측이 조금 더 쉬웠습니다. 그리고 확장기, 수축기 모두 XGBoost가 정확도가 제일 높구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제일 낮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계는 저희가 아까 재무 비율 데이터를 계산할 때 이상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한 건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군별로 부도 예측하는 거를 조금 더 나누면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초기 변수를 선택하면 어떨까? 그리고 외관 데이터가 그 상장 기업에 대해서 감사가 좀 덜 심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인가? 라는 신뢰성 문제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